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심 모델 E클래스인데요. 기존에도 E클래스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델은 4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E300이었고 현재 모델은 갖출 것들을 모두 갖춘 E400입니다. 우선 배기량이 늘었고 그만큼 출력에 대한 여유도 있는데요. 다양한 장비까지 갖춘 것이 E400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과연 메르세데스 벤츠 E400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E400은 AMG 모델을 제외하면 E클래스 중 최상위 모델입니다. 하위 모델과 달리 6기통 엔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400은 익스클루시브 라인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엔진 후드 위에 쇠꼭지별이 장착되고 그릴 디자인도 S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갖습니다. 실내에는 디즈니어 트림이 적용돼 최상급 가죽으로 덮입니다. 햇빛은 물론 공기 상태와 습도까지 감지해 작동하는 3종 공조장치 역시 기본입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2개나 사용한 부분은 첨단 이미지가 잘 부각되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메뉴부터 기능 설정까지 많은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듯 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은 왼쪽 모니터를, 오른쪽 버튼은 오른쪽 모니터를 조작하는 용도입니다. 13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역시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뒷좌석 승객을 위해 에어백이 내장된 안전벨트도 갖춰집니다. 각종 옵션 사양이었던 부분도 모두 기본으로 장착되는데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파일럿은 물론이고 주차 위치 지정만 하면 전진, 후진까지 스스로 하면서 주차를 해주는 파킹 파일럿 기능도 지원합니다. 차고 조절과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 역시 E400에서는 기본입니다. 앞좌석에는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라는 기술은 측면 충돌을 미리 감지해 시트가 탑승자를 밀어내 충격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줍니다. 프리세이프 사운드는 사고 발생 전에 미리 큰 소음을 탑승자들에게 들려줘 청각을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E400은 최상위 E클래스답게 가격도 9,870만원이나 하는데요. 비싼 가격만큼 가치를 전달해줄지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E클래스와 함께 코모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안함, 그런 부분들이 잘 눈에 띕니다. 여기서 잠시 정숙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끼우고 있지만 정수성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이번에는 E40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로 주행 모드를 다시 스포츠 플러스로 돌렸고요. 네, 우선 RPM을 끌어올리고 차가 달려나갈 때 아무래도 출력의 여유가 있는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엔진은 333마력, 최대 토크 48.9kgm를 발생시킬 수 있는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기본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E300 같은 경우도 출력 부분에서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기통수가 더 커진 만큼 어떤 구간에서도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거기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 엔진의 리스폰스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현재도 거의 자연흡기 엔진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리스폰스를 확보해낸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변속기인데요. 기존까지는 BMW나 제규어 등 여러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GF사의
8단 자동 변속기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와 비교를 한다면 벤츠의 7G 트로닉은 상당히 좀 아쉬움을 줬었는데 9G 트로닉으로 오면서 얘기가 상당히 달라졌죠. 우선 반응성 부분에서 제프 변속기와 맞먹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기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촘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9단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 RPM마저도 상당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고, 다시금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각적으로 킥다운이 이루어지면서 주행 상황에 걸맞는 그런 변속 단수를 선택해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사실 킥다운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어떤 기업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잘해놨기 때문에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GF 변속기가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패들이 달려 있어서 변속기를 다룬 맛이 쏠쏠하고, 어떤 영역에 있던 즉각적인 반응과 잘 어우러지는 만큼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초대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능을 꾸준히 유지해낸다는 것 역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거 테스트했었던 E300과 비교를 한다면 약 2초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체감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E400 쪽이 더 월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포매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안정감이 가미되면서 사실 이제 2초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분명 이 배기량에 따른 혹은 출력의 강화에 따른 이점을 수치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차량의 거동, 아무래도 이제 셰시를 비롯해서 차체에 대한 설계를 상당히 잘하는 회사가 만든 만큼 만족도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제 타이어의 스퀴드음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타이어의 성능 자체가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이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셰시 부분에서는 여유가 많이 느껴집니다. 현재 타이어는 구디어에 이제 에시메트리 3라는 모델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디어 모델을 벤츠 쪽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현재 E400에는 해당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던 컨티넨탈이라든지 차라리 던롭 정도만 넣어줘도 이보다는 좀 나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지만 타이어의 어떤 퍼포먼스에서는 소폭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네요. 단 이제 일상에서 즐긴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의 타이어도 어느 정도는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조금은 이 커너링 퍼포먼스에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서스펜션 자체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나 컴포트 모드에 있을 때보다 현재의 댐퍼의 움직임이 좀 더 제한된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코너를 공략한다든지 이래도 차량의 거동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셰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잘하는 그런 회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기본적인 승차감, 아무래도 컴포트 쪽에 있을 때 에코모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느껴지는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 있을 때와 그때와 달리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고, 스포츠 모드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조금 하드한 그런 드라이빙을 받아줄 자세를 보여주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해놨다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밖에 차량의 거동,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전륜에는 이제 245mm, 후륜에는 275mm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세팅을 해놨고 이후에 약간의 후륜 구동 차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모델의 경우는 이제 포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조금 과하게 그렇게 차를 컨트롤했을 때 리어 쪽이 약간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금세 이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궤도를 찾아 나가는 만큼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랄 부분이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6m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2300이 이제 35m대를 보여줬으니까 그보다는 이제 소폭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현재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디 가서 부족함을 토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좋은 수준이니까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ESP의 온 오프에 따라서 제동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ESP가 온인 상황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제동 거리를 보여주었는데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초기에 이제 락이 걸리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후륜 쪽에도 이제 강한 그런 제동이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타이어를 태운다든지 이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대의 제동 거리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특성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타실 때 하드한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락이 걸린다든지 이런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후에 차를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동 성능 자체는 분명히 좋은 수준이고, 참고로 브레이크 페달 자체는 조금 묵직하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반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응답성이 좀 강조된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차를 다루는 측면에서 남성 운전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만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는 다루는 측면에서 조금은 무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벤츠 E400, 이번에는 주행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주행연비는 저희가 에코 모드에서 테스트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커진 만큼 저속 구간에서는 조금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 등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연비를 보여주는 만큼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성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타협할 만한 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9천만 원대 후반에 있는 만큼 가격대가 이렇게 매우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제시를 해놓고 황당한 할인으로 이후에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좋은데, 가격 부분에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낮춰서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이 차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BMW 5 시리즈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우디 A6의 경우도 가격 할인 등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버텨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벤츠의 E400, 어떤 기능적인 부분, 특히나 앞서 보신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기에 경쟁력은 있지만, 그래도 벤츠가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더 주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벤츠의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뭐 그럼에도 판매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E400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네, 어떤 실내에서의 구성, 특히나 반자율 주행 역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주행을 할 때 의도를 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인지 어느 때는 안 잡아주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또 안 잡아줄 것 같은데 잡아주기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네, 액티브 세이프티의 기념 정도로 봐주시지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아주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조금 더 의미를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차량의 어떤 성능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가속을 비롯해서 제동력도 무난했고 차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었던 만큼 이 클래스의 소비자가 접근을 했을 때 적어도 많은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벤츠의 중심 모델 E400을 만나봤습니다. 네, 뭐 진행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아쉬움을 꼽자면 이것이 이제 좀 멀리서 봤을 때 C 클래스인지 E 클래스인지 S 클래스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E400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저희도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매장에 가서 이 차를 계약하셨을 때 도무지 이 차가 언제 내 손에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벤츠 코리아가 적어도 물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것 때문에 이탈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